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기는 쪽이 더 큰 힘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한 나라는 침공을 하고 다른 나라는 인공섬을 짓고 또 다른 나라는 관세로 질서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말합니다. 상대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이상하지 않나요? 국제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강대국들이 법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내로남불의 시대. 모두가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무용지물이 된 국제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법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간 합의를 문서화한 조약, 즉 유엔 헌장, WTO, FTA, 범죄인 인도조약처럼 국가 간 계약서 성격을 가진 국제성문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서로 만들진 않았지만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국제관습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안에서 일정 거리를 영해로 인정하는 규칙 같은 것이죠. 이 국제법들을 지키게 만드는 기관도 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곳이죠. 겉보기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탄탄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부터 자유무역 질서의 핵심인 WTO 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많은 나라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소했고 실제로 위반 소지가 많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WTO의 최고 법원격인 상소기구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소기구의 7명 위원은 모든 회원국의 합의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난 위원의 후임 임명을 미국이 계속 막았습니다. 심사를 할 위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2019년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WTO 핵심 국가인 미국이 스스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더라도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패권 경쟁 국가인 중국은 다를까요? 2016년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으로부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당했습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해양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 판결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해역을 봉쇄하고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등 더 노골적인 행동에 나섰죠. 지금은 한국 인근 서해에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단순한 조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질서의 붕괴로까지 이어집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이행이 전적으로 자발성에 달려있다는 점이죠. 국내법처럼 경찰이 없고 법원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힘도 없습니다. WTO나 해양법 재판소 판결을 어긴다고 해서 그 나라를 체포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무역보복이나 외교단절 같은 공동제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국이나 중국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나라를 합친 경제 규모가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과 중국에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설령 보복을 하더라도 개별 국가 단위로는 타격도 없고 여럿이 대응하려 해도 정치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뭉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 국제법은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스스로 잘 지켜줄 때만 작동하는 조건부 규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먹이 법인 시대, 강대국이 제멋대로 정의를 만드는 글로벌 내로남불의 시대. 생존법은 명확하죠.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력이 있다면 지금 강대국들이 내다버린 국제가치의 선도 역할까지 해낸다면 우리는 모범적인 선진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